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167페이지의 그 3절 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 이렇게 이제 세 단원을 한꺼번에 묶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는 그 앞에서부터도 계속 설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형용사랑 부사랑 관련된 그 중요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 위주로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되고, 대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비교 구문, 이건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먼저 이 시간은 형용사만 하는 걸로. 자, 형용사를 보세요. 형용사는 역할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대신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형용사 앞에 더가 왔을 때 더 플러스 형용사, 바로 이 표현만 가지고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라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벌써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앞에도 더가 왔을 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기 조금만 더 보세요.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또는 분사 앞에 더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만 가지고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의 역할,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만 가지고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어뿐만 아니라 명사 역할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명사 역할이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뜻으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뜻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문맥 속에서 따지는 거예요. 복수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요. 문장을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또는 단수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추상적인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명사로 해석할지 추상명사로 해석할지는 문맥 속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이 표현 앞에 뭐가 나오는지를 따져서 가장 적절한 걸로 해석해 주면 되니까 요건 문장 속에서 따져주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뭐 문장에서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요것만 일단 명심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방금 배운 이걸 제외하면 이제 형용사는 이제 다시 핵심 용법 두 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사 수식하는 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 그 관계대명사 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한정적 용법. 이 한정이라는 말이 수식해준다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어로 쓰이는 건 또 이렇게 불러요. 잘 생각해봐요. 주격보어는 주어 설명,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준단 말을 했죠. 설명이라는 말을 다른 한문어로 또 바꿔서 서술해준다. 서술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 보어로도 쓸 수 있는데 같은 뜻이고요. 그런데 극소수의 몇몇 형용사들은 명사를 수식 못할 때가 있어요.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를 용법을 따서 바로 이런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극소수의 몇몇 형용사들은 명사는 수식할 수는 있는데 보어로는 또 못 쓰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형용사의 특징이에요, 그게. 몇몇 형용사만의 특징. 그러면 이제 그런 형용사들은 또 요 문법용 명칭을 따서 이런 류의 형용사들을 또 이렇게 불러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형용사와 여기 있는 형용사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걸 자세하게 외워가지고 뭐 문장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일부러 책에는 요거에 관련되는 건 아예 안 적어버렸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만 적어놨으니까 요것만 외워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긴 하지만 보어로는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어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하는데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철자가 A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awake, ashamed 이런 식으로 afraid 이렇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주로 보어로만 쓰인다.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크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정말 극소수로 정말 몇몇 형용사들은 또 이런 형용사도 있어요. 명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보어로도 쓰는데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자, 요 선에서 일단 끝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 형용사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 보어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명사 수식할 때는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고 위치 문장에서의 위치 보어로 쓰였을 때는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걸 알아두면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먼저 보어부터 보어는 두 가지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주격 보어는 동사 뒷자리 요 자리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건 그냥 무조건 주격 보어구나 이렇게 나가버리면 돼요. 목적격 보어는 위치가 여기 목적어 뒷자리 요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목적어 설명이구나 이렇게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끝났고 이제 여기를 집중해서 해요. 명사를 수식할 때의 형용사의 위치 그게 이제 어디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다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하려면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냐면 명사 바로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거나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거나 위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명사 앞이냐 명사 뒤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놓으면 그만큼 이제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형용사가 어쩔 때는 명사를 앞에 수식하냐면 짧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짧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반드시 앞에서 수식해요. 짧을 때. 그러면 어쩔 땐 뒤에서 수식하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길어질 때 길어질 때는 반드시 명사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의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만약에 아까도 잠깐 했지만 그 분사 있죠, 분사. ing 붙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만약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한 단어짜리로 명사를 수식하려면 한 단어니까 짧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앞에서 수식해요. 그런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또 동사의 성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ing 뒤에 요 동사의 성질이 뒤에 쭉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과거 분사 뒤에 요 동사의 성질이 쭉 이어져서 뭔가가 붙어서 길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예전에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사는 최소한 2 플러스 동사 원형 2단어 이상이잖아요. 부정사는 무조건 뒤에서 수식해요. 무조건 명사 뒤에서. 그 다음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형용사 절 있죠. 형용사 절. 절이니까 당연히 길겠죠. 형용사 절이나 형용사 구 이런 거. 이건 대표적인 형용사 구. 전사 플러스 명사. 이것도 명사를 수식하려면 무조건 뒤에서. 그 다음 방금 말했던 형용사 절. 그게 바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죠. 관계사가 이끄는 절도 무조건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걸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쭉 정리해 줬으니까 이 위치를 좀 잘 봐두고 이걸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밝혀내야 정확하게 뭐는 뭐 수식, 뭐는 뭐 수식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형용사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면 되냐면 형용사 중에 주의해야 할 몇몇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미 앞쪽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을 보면서 하기로 해요. 자, 167페이지 설명이 지금 끝났고 167 한 장 넘기면 168페이지에 맨 위에 2번 위치 거기에 이제 한정적 용법이 나왔죠. 그게 이거 한 거예요. 한정적 용법일 때의 형용사의 위치는 짧으면 앞에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한다. 이거. 근데 예외가 나와 있거든요. 그 2번 보세요. 괄호 2번. 예외.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라도 뒤에서 수식한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지금 이것에 한 예외에 속하는 거니까 알아둬야 되고 문장에서 요 한 단어짜리 형용사도 놓쳐버리면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 힘들어져요. 방금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한 단어짜리 형용사라도 앞에서 수식하면 틀려요. 이렇게 반드시 뒤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 이렇게 something white 이러면 하얀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mething special 이러면 특별한 어떤 것 이렇게 한 단어짜리 형용사지만 뒤에서 수식한다. 요게 이것의 예외. 우리가 배웠던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숫자 있죠. 숫자도 형용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수사라고 그래서 숫자 있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씩 쭉 훑어본 걸 거예요. 그래서 연도, 숫자, 전화번호, 날짜 그거 이제 쭉 읽어보면 되고요. 뭐 외우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면 돼요. 방법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분수. 분수는 특히 조심하세요. 독해 속에서도 분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분수를 만약에 분수라고 못 읽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문장이 완전히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수라고 하잖아요.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해요. 분자를 먼저 읽어요. 분자를 먼저 기수 1, 2, 3, 4 1, 2, 3, 4 기수로 읽고 분모를 뒤에 읽어요. 서수로. 분모를 서수. 서수가 이제 first, second, third 그 차례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이제 하고 만약에 분자가 1 말고 2 이상 분자가 복수일 때는 분모 서수 있죠. 서수 분모에 s를 붙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말로 읽는 게 아니라 써져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영어 글 속에 있는 걸 보고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분의 1을 영어로 써봐라. 그러면 2를 먼저 기수로 2 3을 서수로 third. 근데 분모가 복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자가 복수죠.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s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3분의 2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을 집어넣으면 그냥 한 단어가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thirds 이렇게 하이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3분의 2.
그래서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배수 표현. 이건 뒤에 비교급에서 나오지만 혹시 이제 비교급에서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놓치고 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배우겠지만 원급 비교는 이렇게 쓰거든요. as. 그리고 사이에다가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을 써줘요. 그걸 원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s 이런 걸 원급 비교라고 하고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조금씩 나왔었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짧은 단어면 이하를 붙이고 긴 단어면 앞에 모하를 붙여주면 이런 걸 이제 비교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교급 뒤에는 이렇게 than이 나오게 돼요. 자, 이때 뭐는 뭐의 몇 배다. 뭐 A는 B의 크기가 2배다, 3배다. 이런 몇 배, 배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런 걸 배수사라고 하는데 배수사는 원급이든 비교급이든 그 앞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1, 2, 3, 4라는 기수에다가 times를 붙여서. 그러니까 2배, 크기가 2배다. 그러면 2 times as large as. 또는 이렇게 2 times larger than. 그러면 주어는 뭐보다 크기가 2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3배 하면 3 times, 4배 하면 4 times 이렇게 4 times as, 4 times 비교급 than. 이런 어순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69페이지 맨 위에 3번을 보면 이건 이제 단어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doesn'이라는 단어는 연필 한 다스 할 때 다스라는 한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한 다스에 한 다스에 연필의 개수가 12개라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does는 한 다스란 뜻도 되고 12이라는 숫자도 되고 또 조심할 거 스코어는 점수라는 뜻도 되는데 이게 숫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20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우리 알고 있는 100, 100, thousand, 1000, million, 100만 이렇게. 그러면 그 단어들은 뭘 조심하면 되냐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게 그 단어들이 지금 숫자잖아. 일종의. does는 12, 스코어는 20, 그리고 100, thousand, million 이것들 다 지금 숫자잖아. 숫자. 100만, 1000, 100, 20, 12 이렇게. 자, 요 단어들의 특징. 이 단어들은 앞에 특정한 숫자가 나오면 여기다 S 붙이면 틀려요. S 붙이면 안 돼요. 이유는 이것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막연한 이 특정 숫자가 없게 되면 막연한 뜻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S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 다 똑같아요. S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뒤에 of를 써요. 그리고 나서 명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뜻 처리해봐요. 다시 한번 doesn'부터 million까지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뭐 10억, 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어 숫자 단위들 이것들은 앞쪽에 특정 숫자가 오면 단수형으로 써야 되고 막연한 수를 뜻할 때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쓰되 뒤에 of를 붙이고 뒤에 명사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hundreds of houses 이러면 수백여 개의 집들 이런 식으로. scores of people 이러면 수십여 명의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12와 여기서 20은 이제 막연한 수가 되면 그냥 10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것과 이거는 그냥 동의어로 봐도 돼요. 그래서 dozens of people, scores of people 그러면 수십 명의 사람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숫자가 나오면 2 dozen 그러면 2타스죠. 그래서 개수로는 24. 2 score 40 이렇게. 이거 200, 2200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 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4번 형용사화 되었을 때는 단수형으로 쓴다. 요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명사 바로 앞자리는 형용사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는 복수형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복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명사 앞에 쓰는 표현들은 명사 바로 앞에 쓰는 표현들은 반드시
복수형으로 쓰면 안 되고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예로 10살짜리 소년 할 때 어가 나오면 뒤쪽에 boy라는 단수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10살이라는 표현으로 10 year, year 밑줄 쳐요. 앞에 숫자 10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year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boy 앞자리니까 10 year old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정상적인 표현은 그 소년은 10살이다 할 때는 the boy is 10. 10이 복수니까 year에 s 붙이는 거 여긴 당연히 s 붙여야 되고. 근데 이제 왼쪽 표현에서 boy 앞자리에는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의 수량형용사는 뜻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 명사편에서도 일치편에서도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고 4번에 2번은 별표 치세요. 4번에 2번. 다시 한번 해요. A number of 밑줄 치고요. A number of는 man이랑 동의어. man이. 그러니까 뒤에는 복수명사. 그래서 a number of는 복수명사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으면 복수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복수 취급인데 바로 아랫줄 어가 아니라 더를 썼잖아요. 그러면 the number of 복수명사인데 of 플러스 복수명사를 괄호를 쳐보세요. 요게 앞에 있는 the number를 수식해요. 그래서 the number가 문장의 주어니까 단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 뜻은 뭐뭐들의 수. 그 다음에 3번 few하고 little은 many하고 much처럼 few는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데 뜻 조심해요. 어를 붙이면 약간의, 어가 없으면 부정의 뜻이다 라는 거 명심하고. 그리고 밑에 예문을 보면 어떤 문장은 틀렸다, 어떤 문장은 맞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냥 이건 틀렸고 옳게 고치는 표현은 뭐구나 이런 정도로만 그냥 눈에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170페이지 보면 나라 이름 형용사들을 쭉 정리해놨으니까 요건 이제 단어 암기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라 이름인지 아니면 관련된 형용사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맨 위에 6번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별표 치세요. 그리고 이제 단어 암기를 꼭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단어 중에 몇 개만 확인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그 171페이지에 6번에 바로 아래 보면 industrial, industrious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 단어를 지금 쓰려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명사가 이거예요. industry. 근데 이 단어의 이 명사의 뜻이 두 개예요. 산업과 근면.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모멘터리 모멘터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그 단어의 명사형이 모먼트거든요. 모먼트의 뜻이 두 가지예요. 순간이란 뜻과 중요, 중요성이라는 뜻. 이렇게. 또 그 옆에 이카나믹 할 때 그 단어의 명사가 이코노미. 요게 이제 명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뜻이 두 가지예요. 경제라는 뜻이 있고 절약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건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과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 명사의 단어의 명사 확인하고 각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인더스트리가 산업이란 뜻일 때의 형용사가 이거예요.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이러면 이게 산업의. 그러면 산업혁명 할 때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렇게. 근면이란 뜻일 때의 형용사가 달라요. 인더스트리얼
industrious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헷갈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 밑에 있는 industrious 이게 근면한. 다음 moment도 순간의 형용사는 이거예요. moment 여기까지 똑같죠? ARY momentary 이러면 순간의. 근데 이제 이거 중요성일 때 뜻의 형용사가 moment에다가 OUS momentous 이게 중요한. economy 경제란 뜻일 때 형용사는 economic 요까지. 여기다 S 붙인 게 요거. 이게 이제 경제의. 근데 절약일 때 형용사가 길어요. economical 이렇게. 요게 경제적인 절약하는 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연결해서 명사의 뜻부터 정리한 다음에 관련 형용사로 해서 이제 이것과 이것들은 뜻을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철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형용사들을 일부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부사가 나오는데 부사도 형용사만큼이나 설명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 몇몇 특별한 그 단어 위주로만 이제 공부해 나가면 부사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부사 그리고 그 다음 시간 한 2시간 정도를 그 비교 구문하면서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에 관련된 문제 풀면서 이제 진도는 끝내는 걸로. 자, 여기까지 좀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온 분들은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이제 이게 강좌가 끝나고 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범위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걸 알 테니까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 좀 같이 암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원하는 시험에 점수는 충분히 잘 맞을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진도 끝까지 한번 쭉 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한 번 내진 2번 정도를 꼭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